당장 그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은 또 쉽지 않은 문제고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래서 박남춘 시장님의 일관된 원칙이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쓰레기 매립장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흥도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물론 각자의 쓰레기는 각자가 묻는 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그래서 근데 지금 과연 서구에 있는 매립지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가용할 것인지 그리고 2025년도에는 서울하고 경기도가 묻겠다 그러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도 그럴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구도 묻고 그런가 서구의 쓰레기장은 매립지는 계속 서울, 경기, 인천에서 계속 묻고 영흥에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주민의 어떤 수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하라는 게 저희 일관된 요청이고요. 네, 그것을 좀 들어주십사 하고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많은 발전을 이뤄낸 인천 역시도요.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가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거와 마찬가지로 또 서울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시에 말하자면은 그 삶의 균형이랄지 뭐 이런 거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정치라는 게 사실 전 목표가 고르게 잘 살게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원도심도 잘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원도심에 KTX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국립해양박물관을 저희가 유치를 했죠. 그래서 월미도에 그게 생깁니다. 그리고 18부두를 이제 중심으로 한 내항 100만 평을 이제 개방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그러면은 그쪽이 정말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제물포고등학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성훈 교육감님은 뭐 그렇게 이제 신도시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이은혜 장관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학교 만들기가 되게 힘들고 저도 이번에 영종에 중학교 하나를 신설하는데 무려 6번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도심에 제물포고등학교가 이제 학생 수도 별로 없고 이제 말하자면은 동문들 보기에 이제 좀 변변치 못하다고 보셔서 이제 외부로 이제 신도시로 갖고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가는 순간에 이제 지역이 더 슬럼화돼서 사람이 더 안 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유은혜 부총리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100만 평의 그 내항, 그리고 동인천의 재개발, 송림동 재개발, 인천여상 근처 재개발, 그거 다 하게 되면은 한 2만 5천 명 이상의 인구가 10년 내 더 늘거든요. 그때 되면 또 이제 반대로 학교가 부족한 상황이 그럼 학교를 않느냐. 더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하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하게 원도심도 생각하면서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게 시장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참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아동학대 사건이 인천에서 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계시죠. 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가장 큰 최근의 이유라고 하면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등교일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막 5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돌봄을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맞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좀 보호소가 있어서 따로 간다든지 좀 치료를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이렇게 맞거나 구타 당한 애가 3천 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을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 발의를 해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런 시설을 좀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격리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군 부사관이 아주 그런 성폭행 관련해 갖고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빨리 격리를 하고 조치를 하면은 해결됐을 문제가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제도로서 또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법안들을 1년간 내놓으셨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네. 유행어는 아예 앞에 이제 발톱을 드러낸다는 걸 하셨으니까 네. 지역 관련 법안들을 많이 제출했는데 이 중에서 소위 이제 미는 법안 하나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세 가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이 많아서 한 가지만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서운해하니까. 서운해하시니까 하나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항공 정비단지를 영종에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정비를 이제 국제공항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도 있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법인데요. 그거를 제가 밀고 있습니다. 특히 그게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부 법률 개정안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년에 배당금을 정부에 4천억 원을 내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는 MRO를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포함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해달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옹진 이 서해오도에 가는 배가 있는데 이거를 민간이 건조하기에 좀 힘들기도 하고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하는 법을 저희가 이제 좀 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영종, 신도, 강화까지 이제 다 서해평화도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종에서 신도로 가는 거는 이제 착공을 했고요. 첫 삽을 떴고요. 그리고 신도에서 이제 강화로 가는 거는 한 9천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가 국도로 선정을 해야지 이제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만 설득을 해서 이제 국도로 선정하는 그런 세 가지 주요 사업이 올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뭐 세 가지 사업 제가 뭐 설득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이게 실현이 돼야만 되고 될 것 같은 법안들이네요. 네, 꼭 할 겁니다. 네, 지켜봐 주시죠. 정말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에 나와주시면서 처음 시작할 때 인사이드뿐만 아니라 아웃사이드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속 시원하게 모든 말을 다 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내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세요? 갖춰야 될 덕목이랄지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침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나침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배를 젓는 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이제 수십 년 써먹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유권자의 마음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저어나가지 않으면 계속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를 항상 젓는 노가 있어야 되겠고 노를 젓는 노력과 패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